경기도 외곽 개발에서 한참 소외된 동네? 이름도 기억하기 힘든 작은 마을, 장월리. 그 마을 어귀에는 이상한 남자가 하나 있었다. 이름은 신봉달. 올해 63. 머리는 반쯤 벗겨졌고 늘 고무신에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동네를 배회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동네 바보라 불렀다. 말을 느릿하게 하고 숫자 셈도 서툴렀으며 엉뚱한 질문으로 동네 노인정을 휘젓고 다니는 게 일상이었다. 봉달이 또 우유는 몇 시에 끓여야 맛있냐고 묻더라. 그걸 하루에 3번이나. 아유, 그 양반은 그냥 하루 종일 돌고 돌아. 웃기긴 해.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얼굴엔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을 정류장에 나가 앉아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하며 사탕을 나눠줬다. 사탕은 언제나 포도맛. 마을에선 그를 무시하는 이도 있었고 가끔은 장난삼아 놀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봉달은 늘 그랬듯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7월의 땡볕. 마을 버스에서 내린 봉달은 슈퍼로 향했다. 슈퍼 이름은 행운 슈퍼. 주인은 과거 무속인이었다는 소문이 있는 50대 여장부 김하자. 어이 봉다리 또 사탕 사러 왔냐? 아니요, 오늘은 로또 하나 사러 왔어요. 봉달의 입에서 낯선 단어가 튀어나왔다. 로또? 화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네가 무슨 로또야? 번호도 모르잖아. 그냥 아까 꿈에서 돼지가 나왔어요. 분홍돼지 3마리. 화자는 피식 웃었다.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선 돼지 꿈 이꼬르 복권이라는 인식이 깊었다. 그래? 그럼 자동으로 하나 해줄까? 네, 자동 그걸로요. 봉달은 잔돈 5,000원을 꺼내 건넸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화자는 영수증 같은 로또 한 장을 건네며 말했다. 당첨되면 나한테도 한 통 내라잉. 네, 사탕도 줄게요. 그는 그렇게 로또를 품에 넣고 다시 정류장으로 향했다. 햇살은 따가웠지만 봉달의 표정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했다. 그날 밤 마을 방송에서 익숙한 멘트가 울려 퍼졌다. 장월리 주민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 경로당에서 무료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꼭 참여해주세요. 봉달은 그 방송을 듣고 로또 종이를 TV 옆에 조심스레 놓았다. 그리고는 양말을 벗고 차가운 붓의 바람을 맞으며 잠들었다. 일요일 아침, 서울에서 큰 사기를 당한 후 고향으로 내려와 살고 있는 40대 초반 남자 이현수는 습관처럼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매주 5만 원씩 복권을 사는 합리적 도박가였다. 이번 주 1등 당첨 번호는 87, 22, 31, 35, 44 보너스 10입니다. 현수는 자기가 산 번호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또 꽝이네. 이래서야 언제 벗어나냐? 그런데 그 순간 행운 슈퍼에 들렀던 일이 떠올랐다. 며칠 전 신봉달이 복권 사는 걸 보고 속으로 웃었었다. 저 양반이 복권이라니 웃기지도 않네. 그 생각이 나자 장난기가 발동한 그는 직접 행운 슈퍼로 전화를 걸었다. 화자 이모, 이번 주 로또 팔린 거 중에 혹시 1등 나왔대요? 화자의 목소리는 뜨거운 프라이팬처럼 들떠 있었다. 야, 이현수. 이게 지금 무슨 일인 줄 알아? 우리 슈퍼에서 1등 나왔다. 그것도 그 바보 신봉다리. 현수는 숨을 삼켰다. 진짜요?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된다. 지금도 기자들이 우글우글할 판이야. 경찰들도 혹시 몰라 연락 왔다니까. 그 소식은 곧장 장월리 전체에 퍼졌다. 동네 바보가 1등이래. 그거 진짜야? 얼마야? 10억 넘는다더라. 세금 떼도 억 단위 남는다나 봐. 신봉달은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당첨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준 건 놀랍게도 초등학교 5학년 손자와 함께 사는 정수자 할머니였다. 봉달아, 너 TV 봤냐? 네가 3번호랑 똑같더라. TV요? 아니요, 나는 그냥 꿈 꿨어요. 수자 할머니는 그 로또 종이를 사진 찍어 아들에게 보냈고 아들은 곧장 확인해 1등 당첨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봉달의 집 앞에 낯선 차가 줄지어 서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오래전 봉달에게 사기치고 달아났던 조카도 있었다. 동네 바보가 된 뒤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 봉달이 이제 동네 복권왕이 된 것이다. 조카는 다정하게 말했다. 삼촌, 오래간만이에요. 그동안 못 찾아뵀네요. 봉달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대답했다. 사탕 줄게요.
포도맛 좋아했죠? 다음 날 전국 뉴스에 기사가 떴다. 장원리 동네 복권 1등. 주인공은 신봉달 씨. 주민들 놀라움 감추지 못해? 그 순간부터 봉달은 더 이상 동네 바보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라는 걸. 신봉달의 당첨 소식이 전파를 타자 장원리는 전례 없는 흥분 상태에 빠졌다. 이 작은 마을에 그것도 바보로 불리던 봉달이 1등이라니? 마치 모두가 자신이 당첨된 것처럼 술렁였다. 야, 봉달이랑 초등학교 동창이야. 우리 어릴 때 참 친했지. 심씨 집안이 그 동네에서 꽤 오래됐지 않냐? 인연 한번 맺어야겠어. 어제까지 그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정한 척 인사를 건네고 음식을 들고 찾아왔다. 봉달아, 이게 우리 집 김치야. 알타리 잘 익었거든. 나중에라도 혼자 외롭다 싶으면 우리 집 와서 같이 밥 먹자. 마을회관 이장은 그를 위해 마을 명예 주민상까지 수여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봉달은 그 변화를 다 이해하진 못했다. 다만 사람들이 웃고 있어서 자신도 같이 웃었을 뿐이다. 화자는 봉달을 데리고 은행에 갔다. 계좌 개설부터 신분 확인, 세금 문제까지. 이런 건 아무래도 어려울 테니까 내가 도와줄게. 화자는 자청했고 직원들은 화자에게 고마워하며 인사했다. 사실 봉달은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큰 돈을 가진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저 장난처럼 산종이 쪼가리 한 장이 모두를 바꿔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마을 청년회에서 봉달을 위한 작은 잔치를 열었다. 고기, 전, 소주, 노래. 하지만 봉달은 유난히 조용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와중에도 그는 마치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누군가 슬며시 봉달에게 다가왔다. 그는 40대 초반의 남자였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예의 바른 말투로 말했다. 심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투자라는 거에 관심 있으신가요? 투자요? 예, 선생님께서 요즘 가장 화제의 인물이시잖아요. 저희가 운영하는 펀드가 있는데 선생님 명의로 시작하면 상징성이 클 겁니다. 그 순간 화자가 다가왔다. 봉다리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돈 안전하게 놔두는 게 나아. 남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명함 하나를 꺼내고 자리를 떴다. 며칠 후 봉달은 집 앞에서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삼촌, 제발 한 번만 믿어줘요. 이번엔 진짜예요. 지난번은 내 잘못 인정해요. 그는 조카였다. 과거 봉달의 명의로 빚을 내고 달아났던 바로 그 조카. 돈 안 줘요. 나 아직도 사탕 안 갚았어요. 그거부터 주세요. 봉달의 단호한 말에 조카는 입술을 깨물더니 돌아섰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꿍꿍이가 담겨 있었다. 화자는 그날 저녁 봉달에게 말했다. 돈 많다고 좋은 게 아냐. 다들 너보다 돈이 좋아서 오는 거야. 그걸 기억해야 해. 나는 사탕이 좋아요. 봉달의 대답에 화자는 피식 웃었지만 그 표정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봉달의 집 앞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그가 늘 앉아있던 정류장에서 누군가 몰래 찍은 봉달의 뒷모습.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람들이 웃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봉달은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 옆에 있던 사탕 한 알을 꺼내 입에 넣었다. 포도맛이었다. 신봉달이 로또 1등에 당첨된 사실이 보도된 이후 장원리는 말 그대로 북적이는 마을이 되었다. 마을 어귀엔 카메라 들이민 기자들이 진을 쳤고 드론이 집 위를 맴돌았다. 행운 슈퍼 앞은 줄이 늘어섰고 슈퍼 주인 김하자는 순식간에 복권의 여신으로 등극해 인터뷰를 도맡았다. 네, 제가 그 종이를 손에 쥐어줬죠. 돼지 꿈이라고 하셨다니까요. 그건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시. 하지만 봉달의 얼굴은 좀처럼 공개되지 않았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봉달은 그날 이후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나올 수 없었다. 하루는 누군가 배를 누르고 도망갔다. 다음 날은 밤늦게까지 창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마당 담장을 넘으려던 이도 있었다. 봉달은 무서웠다. 복권보다 무서웠고 사람보다 더 무서웠다. 그의 곁엔 다시 조카가 있었다. 그 옛날 봉달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도망쳤던 조카 재만이었다. 삼촌, 내가 이제 곁에서 다 챙겨드릴게요. 돈이란 건 괜히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촌이 아무것도 몰라서 걱정돼서 그래요. 봉달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제만의 말투는 정중했고 그의 말처럼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계좌 비밀번호만 저한테 넘겨주시면 돼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아이고, 봉달이 잘 됐다. 한평생 순하게 살더니 복이 왔지. 아니야, 제만이 저거. 옛날에 봉다리한테 몹쓸 짓 했잖아. 또 그러는 거 아냐? 화자는 조용히 봉달의 집을 찾았다. 봉달아, 누나가 말인데 그 재만이 좀 조심해야 해. 근데 나 어려운 건 몰라요. 그냥 사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화자는 뭔가 말하려다 말고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며칠 뒤 봉달의 통장을 관리하겠다며 제만은 그를 은행에 데려갔다. 은행 창구 앞에서 제만은 무심한 듯 말했다. 삼촌, 그냥 여기 사인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 종이는 위임장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장은 전액관리 위탁동의서. 봉달은 종이를 보다가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자필로 무언가에 사인하던 모습. 어머니가 그것을 말리며 울던 장면. 그리고 그날 집을 떠난 기억. 손이 멈췄다. 이거 꼭 해야 돼요. 삼촌, 안 그러면 돈 다 날라가요. 뉴스 안 봤어요? 로또 당첨자 사기 당한 사례 진짜 많아요. 봉달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인을 하진 않았다. 생각 좀 더 할게요. 그날 밤 봉달은 행운 슈퍼를 다시 찾았다. 김하자는 마감 정리 중이었다. 어이 봉달이, 이제는 인터뷰도 좀 해줘라. 기자들이 날마다 찾아온다야. 봉달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나, 나는 이 돈 어떻게 해야 해요? 화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너 정말 그 돈 갖고 싶냐?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사람들이 다 달라 보여요. 화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잘 들어. 그 돈 네가 갖고 싶지 않으면 딴 데 써. 근데 적어도 네가 결정해야 해. 남이 대신하는 게 아니라. 알았지? 봉달은 오래도록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봉달은 이장에게 요청해 마을 방송을 부탁했다. 장원리 주민 여러분, 오늘 오후 3시 마을회관에서 신봉달 씨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다. 로또 1등 당첨자가 무슨 말을 한다고? 재만이도 오나? 오후 3시 마을 회관.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였고 사람들 사이로 봉달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손엔 포도맛 사탕 바구니 하나. 저 다들 와줘서 고마워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꺼냈다. 어젯밤 화자 누나가 써준 메모였다. 저는 돈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탕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 돈 마을에 쓸래요. 회관도 고치고 아이들 도와주고 약값 없는 분들 도와주고 그러려고요. 순간 회관 안은 조용해졌다. 누군가 훌쩍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다. 조카 제만은 어디에도 없었다. 봉달은 기자들에게 단 한 번의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장원리엔 작은 기적들이 생겨났다. 아이들 놀이터가 생겼고 치매 예방센터가 마련됐다. 무엇보다도 동네 사람들은 봉달을 바보라 부르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우리 봉다리 형 진짜 멋있어.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봉달의 로또 1등 당첨 소식은 마을을 넘어 언론에까지 퍼졌다. 며칠 만에 그는 뉴스에 출연했고 각종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다. 어떤 방송국은 기적의 사나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여 다큐를 찍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봉달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복장, 같은 말투, 같은 미소였다. 저는 그냥 꿈 꿨어요. 돼지 나오는 꿈. 분홍 돼지 3마리요. 그게 다예요. 기자는 되묻곤 했다. 그 돈 어디에 쓸 계획이세요? 봉달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탕 사고 동네 어르신들 쉴 자리 만들고 아이들 공부방도 하나. 그게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다. 봉달의 조카는 이미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정신 능력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 했다. 삼촌은 예전부터 이상했어요. 숫자도 잘 모르고 재산을 제대로 관리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발언은 일부 언론에 의해 봉달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는 식으로 포장됐다. 이에 분노한 건 마을 주민들이었다. 특히 정수자 할머니는 동네 어귀에서 기자에게 대놓고 말했다. 그 양반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웃기고 있네. 누가 매일 경로당 불 끄고 사탕 돌리고 마을 어르신 챙겼는지 알아요. 정신이 어딜 나갔다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은 누구보다 사람을 잘 알아요. 하지만 세상은 진심보다 서류와 절차, 증빙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결국 가족들 간의 다툼은 법정으로 갔다. 봉달은 처음으로 법원에 서게 되었다. 그의 앞엔 변호사, 뒷자리에선 기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그를 아는 마을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판사는 물었다. 신봉달 씨, 당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달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가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숫자 잘 몰라요. 근데요, 누가 슬프면 알 수 있어요. 누가 웃는 척 하는지도요. 돈은 어렵지만 마음은 저는 좀 알 수 있어요. 법정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며칠 뒤 판결이 나왔다. 재산 일부에 대한 보호 절차는 인정되었지만 전체 후견은 기각되었다. 봉달은 기초적인 재정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자산을 자율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자들은 그걸 두고 법원 바보에게 희망을 준 판결이랐었고 일부는 법적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봉달은 조용히 동네 정자에 앉아 사탕을 돌렸다. 아이들이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공부방은 언제 생겨요? 응, 지금 이야기하러 갈 거야. 건물 사장님한테. 그리고 그는 정말 다음 날 오래된 마을 회관 옆 공터 건물에 계약을 했다. 장원리 공부방 어르신 쉼터. 봉달의 조카는 그 후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첨금 중 일부는 이미 기부로 묶였고 나머지는 공부방 설립과 어르신 쉼터 운영비로 쓰였다.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봉달을 바보라 부르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를 사탕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어르신들은 그를 진짜 어른이라 불렀다. 하지만 봉달은 여전히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냥 사탕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꿈에서 나온 돼지가 그냥 고마워서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또 하나의 반전이 찾아오고 있었다. 신봉달이 실종된 지 일주일. 장원리 마을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다. 그를 찾아 전국에서 기자들이 몰려들고 몇몇 유튜버는 심지어 드론을 띄워 마을을 촬영했다. 로또 1등 바보의 행방불명이란 제목이 전국 뉴스를 타며 사람들은 분노보다 궁금함에 들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행운 슈퍼 앞에 트럭 한 대가 멈췄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반듯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그리고 그 뒤 문이 열리고 신봉달이 내렸다. 트레이닝복 대신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머리도 단정히 정리되어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봉달이 맞지? 왜 저렇게 멀쩡하게 생겼어? 봉달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에요. 다들 건강하시죠? 그 말투, 그 눈빛. 그건 더 이상 동네 바보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을 회관의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 카메라 기자들, 경찰, 이현수, 정수자 할머니까지 모두가 그의 입을 주시하고 있었다. 봉달은 단상 위에 섰다. 그리고 말했다. 저 사실 바보 아닌 척 해볼게요. 사람들이 웅성였다. 봉달은 이어 말했다. 제가 이 마을에 온 건 13년 전입니다. 그때 전 모든 걸 잃고 싶었어요. 사람도, 돈도, 기억도.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제가 좀 느린 사람인 줄만 알고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역할에 충실했어요. 그냥 바보처럼 웃고 사탕 나눠주고. 이현수가 중얼거렸다. 설마 일부러? 봉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일부러였어요. 돈은 없었지만 사람은 있었고 마음은 편했거든요. 그런데 꿈을 꿨어요. 돼지 3마리? 그게 무슨 뜻이든 전 그걸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보였다. 그날 산 로또 진짜 1등이었어요. 그리고 전 그 돈을 이미 썼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썼다고? 어디다? 봉달은 노트북을 꺼내 빔 프로젝트에 연결했다. 화면에 여러 개의 서류와 사진이 떴다.
아동병원 신설 기부 계약서, 지역 초등학교 장학 기금 계약, 경기도 북부 독거노인 쉼터 설립 투자안. 전 그 돈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를 했습니다. 동네 바보가 로또에 당첨됐다고 믿는 이들에게 진짜 바보는 누군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거기엔 커다란 글씨가 쓰여 있었다. 거짓말이었지롱, 진짜는 이거야. 그 밑에 또 하나의 복권 사진이 떴다. 이현수가 소리쳤다. 저건 또 다른 복권. 봉다리 웃으며 말했다. 그날 2장을 샀거든요. 하나는 진짜 1등 기부용, 하나는 조용히 숨겨둔 제목. 이건 정말 저만의 인생을 위해 쓰고 싶어요. 며칠 뒤 신봉달은 다시 마을을 떠났다. 이번에는 진짜로. 그는 다시 트럭을 타고 누군가의 인생이 얽혀있을 또 다른 마을로 향했다. 그의 자리에 남은 건 포도맛 사탕 한 통, 그리고 마을 아이들에게 남긴 메모 한 장. 절대 바보처럼 살진 말아라. 하지만 가끔은 바보처럼 웃어라. 세상이 놀랄 테니.